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만 2년 차 되는 육군 장교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는 기존 소프트웨어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다른 식으로 바꾼다든지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류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 사이버 장교가 되려 했지만 사이버 장교가 아니에요. 사이버 장교는 정보 보안을 주 업무로 하는 장교를 사이버 장교라고 하는데, 군에서 정보 보안은 정말 큰 이제 범주의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제 좀 특수적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이제 사이버 장교라고 하고, 저는 사이버 업무, 그러니까 정보 보안 업무를 하지 않고 전산 범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하면 사이버 장교보다는 전산 장교이다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GPS에서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지도에 그 사람들이 그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이제 복무 형태를 결정해야 했을 때 저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 그냥 아무렇게나 군대에 가서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었는데, 마침 그때 또 제가 정보보안을 부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교수님께서 그러면 사이버 국방 트랙을 이수해서 사이버 장교가 되는 건 어떠니?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버 장교가 되기 위해서 정보보안 공부를 이제 학업을 병행하고 사이버 국방 트랙을 이수를 했어요. 사이버 국방 트랙은 정보보호학과에서 이제 육군과 협약을 해서 육군에서 제시하는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면 이제 사이버 국방 트랙을 이수했다 인증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이버 장교가 되는 어떤 제도였어요. 저는 이제 시간 좀 버리기 싫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이버 장교를 하기를 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이버 장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보안을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 장교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장교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사이버 장교는 이제 그런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어떤 공격과 위협에 대해서 예방하고 탐지하고 추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전산 장교는 군에서 사용하는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들을 유지보수, 그러니까 잘 돌아갈 수 있게 관리하고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이런 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을 좀 개선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통신 장교의 업무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교육을 받습니다. 개발 업무를 수행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산 장교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좀 특수하게 세종대학교 사이버 국방 트랙을 이수해서 사이버 장교가 되려고 하고 갔는데, 뭐 어떻게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전산 장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 역량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개발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정보 보호와 개발은 이제 굉장히 결을 비슷하게 할 게 맞닿아 있는데요. 코딩적 사고, 논리적 사고의 흐름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해보고 내가 이런 게 맞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경험도 이제 좀 필요하죠. 왜냐면은 안 되는 걸 계속 시도하고 개선해내려고 하고 끈기가 필요하니까요. 보통 이제 다들 이제 거북목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어쨌든 군인이라는 거죠. 군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필드에서 뛰어다니고 뭐 무거운 거 메고 달리고 총 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텐데, 군에서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나름 화이트 컬러 느낌으로 개발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쨌든 전산장교도 군인은 이제 군인이라는 거죠. 나는 정말 멋지게 개발하고 혹은 해킹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제 그런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개발을 하진 않거든요. 모두가 개발을 하진 않고, 개발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대외적인 기관과 협력하고 조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오해는 되게 잘 가만히 앉아서 나는 개발만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개발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결과 색깔은 개발과 맞닿아 있겠지만, 누군가는 개발하고 싶었지만 일정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개발하고 싶었지만 뭐 예산 관리를, 사업과 관련된 예산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개발하고 싶었지만
대외기관과 조율하고 뭐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장교나 전산 장교가 되더라도 개발이나 해킹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군인이니까. 네,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명확한데 장점은 사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에서도. 남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들게 밖에서 훈련하고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컴퓨터를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큰 장점이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은 같지만 그 방식이 좀 이제 다 다른 거죠. 누군가는 밖에서 열심히 뛰고 밖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를 위한 헌신의 방식이라면 전산장교나 사이버 장교는 나름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국가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군에 있으니 아무래도 이제 진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해킹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이제 괴리가 좀 있죠.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는 것과 군에서 일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장교 같은 경우에 해킹을 한다 하면 회사에서의 그 정보 보안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서 있게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해킹 당하지 않으면 이 정보 보안의 부서는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잘 되고 있으면 뭐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소홀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기업에서의 최대 가치는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 보안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막기 위해 투자되는 영역이니까 회사에서의 정보 보안은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정보 보안이 아주 결이 잘 맞아요. 왜냐면 군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군대도 전쟁에 안 나오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어쨌든 이제 뭐 전쟁이 나든 아니면 국가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 아니든 그대로 있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잘 지키는 거에 성격이 되어 있는 거죠, 군은. 그래서 이제 군과 정보 보안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리어가 끊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내가 개발만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킹만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우연치 않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군대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이제 일하고 싶지 않다, 혹은 이제 어떤 사람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 급진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문제를 좀 급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회사가 그만두고 싶다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좀 단점이 될 것 같네요. 군에서 AI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실히 진보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지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참고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된 기술 중에 예시로 하나 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차나 자주포 이런 이제 고가의 장비들을 풍선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여기 무방비하게 좀 고가의 장비가 방치되어 있네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뭐 몇천만 원, 몇십억 하는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거죠. 돈의 수준이 안 맞잖아요. 몇십억을 썼는데 풍선은 사실 몇백만 원 나갈 텐데. 그래서 그런 기반 작전으로도 풍선 작전이 많이 사용된다는데 최근에는 그걸 이제 그게 풍선인지 실제 장비인지를 그 판별하는 그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날려서 풍선인지 아니면 진짜 장비인지를 탐지하고 실제 장비일 경우에만 이제 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차별화를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엔지니어링도 공부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좀 느껴요. 왜냐면 뭔가를 보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험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만 처음 듣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을 테고 그런데 이제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밖의 일을 제대로 공감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인사이트 도출해내는데 좀 난관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해야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AI를 활용한 기술들이 더 빨리 더 잘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도입되고 평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네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단점과도 좀 이제 맞닿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해킹만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만 한다거나 하고 싶어도 결국은 본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언젠가 받아들이게 돼요. 첫 번째로는 군에 있고 싶다, 군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심이 있어야 할 거고요. 사이버 장교나 전산 장교를 하려는 사람들. 왜냐면 사이버 장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 기간 7년인데 7년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한 번의 선택으로 7년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사이버 장교를 하려는 도전을 해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군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개발을 하거나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커리어에도 사실 크리티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마주하게 될 일들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을 정도면 하고, 좀 의심이 든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하기 싫어도 너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군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군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가 막상 이제 업무를 하게 되고 하기 싫으면 너무 많이다 싶으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결론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마주하게 될 일들을 던던하게 받아들이거나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걸 권장드리고, 난 좀 의심스럽다. 그렇게 좀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하지 않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이제 남은 날까지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대충 할 수 있다 싶은데 마지막까지 맡은 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헌신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싶네요.